자, 문자와 관련된 내장 함수를 보면 내장 함수가 그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긴 아니, 언어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앞에 우리가 했던 기본 문법, 표준 문법, 뭐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크리에이트 이런 거는 동일한데 함수는 조금 달라요. 시스템마다 있는 것도 있고 지원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시스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얘는 이제 조금 시스템마다 오라클, 뭐 마이스큐엘 또는 MS SQL마다 지원하는 함수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처음에 문자수, 캐릭터수 바나나는 자, 함수가 문자수 해당 뭐 문자열의 문자 개수를 반환하는 게 캐릭터 언더바 랭스고 그냥 랭스는 바이트 수를 반환해요. 바이트 수란 말은 우리가 저번에 뭐 컴퓨터가 데이터를 다루는 단위가 비트고, 그죠? 8비트가 한 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영어는 그냥 영어 한 단어가 한 바이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뭐 아랍어 이런 거는 한 바이트, 한 글자를 한 바이트로 저장을 못 해요. 그럼 한글은 왜? 다 모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글자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마다 3바이트를 한 글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 한글은 어떤 시스템은 2바이트를 한 글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랭스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은 한글은 뭘로 반환하는지 랭스가 몇 바이트를 이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왜냐면 바이트 수에 따라서 해당 저장 공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캐릭터는 문자 수 반환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영어는 상관없으니까 네임을 랭스랑 캐릭터 랭스를 확인해 볼까요? 영어는 다 한 바이트가 한 바이트씩 어차피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름하고 캐릭터 랭스랑 랭스 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문자 열수하고 뭐 바이트 수, 그 바이트 수를 보면 해당 시스템이 한글을 몇 바이트로 처리하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아까 한글이 지금 세 글자인데 랭스가 바이트 수라고 했으니 9바이트니까 얘가 글자 하나당 한글 한 개를 3바이트로 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스템에 2바이트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3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총 바이트 수는 9바이트. 그걸로 가끔씩 쓰는 함수니까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주 쓰입니다. 문자열 연결. 자, 콩캣이 문자에 뭔가 연결하는 게 콩캣이요. 자, 첫 번째 콩캣 그냥 콩캣이 있습니다. 콩캣 각각 뭐 문자 열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 개. 그럼 그 문자 열을 여기다 붙여서 연결해 준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concat 언더바 WS가 있어요. WS는 첫 번째 인수가 separate 구분자입니다. 조금 쉬고 보겠습니다. 함수 다시 봅시다. 두 번째 문자열 연결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concat 언더바 WS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열들만 인수값으로 나열해 주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구분을 해서 문자 열을 연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유저 테이블에 연락처가 있었죠. 모바일 1, 2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얘를 연결해 봅시다. 연락처를. 지금 이제 모바일 1이 010 이 형태고 이제 모바일 2가 뭔 형태냐면 뭐 전화번호예요. 뭐 1111 1111 이 형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두 개를 연결하겠다 얘기예요. 한꺼번에 몇 자리가 옛날 형식이네. 세 자리 네 자리로 돼 있네요. 모바일 2는. 어쨌든 얘를 두 개를 합해서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셀렉트 이름하고 연락처를 출력하겠습니다. 이름 연락처 자리에 연락처를 두 개 합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콘캐트 하겠다 이 얘기요. 콘캐트 뭐 모바일 1과 모바일 2를 합해서 이거는 다시 이름을 뭐 연락처 이렇게 할까요? from user DBL 자 그러면 모바일 1과 모바일 2가 합해서 출력이 됩니다. 연락처 구조가 원래 나눠 있는 걸 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가 010 어쩌고저쩌고. 네 자리 맞나? 네 자리씩 맞나? 내 눈 이상한가?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추려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콘캣이에요. 콘캣. 그런데 콘캣 번호바 WS는 중간에 세퍼레이트 구분자를 넣어서 출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콘캣 번호바 WS는 첫 번째 인수가 구분자예요. 이렇게 할까요? 하이픈으로 구분해서 모바일 1과 모바일 2를 하이픈으로 연결해가지고 출력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하이픈이 있습니다. 하이픈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콘캣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문자열 대체하기. 자, 특정한 문자를 다른 필수 문자나 다른 문자열로 대체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설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원래 문자열이에요. 기준되는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을 대체를 할 거면 해당 문자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릿수의 글자를 다른 걸로 대체할 건지 그걸 지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문자열, 문자열. 그 다음 두 번째는 포지션인데 시작 위치예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언어 할 때는 항상 시작 위치가 0이었죠. 근데 얘는 1입니다. 원래대로 우리가 되는 순서대로. 명 포지션 1, 그 다음에 넘버는 길이. 그러니까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몇 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글자 개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글자를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인수가 substring, 대체할 문자열. 대체할 문자열. 그러면 출력할 건 뭘로 출력할 건 이렇게 출력해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숫자가 모바일 1, 모바일 2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세 자리, 네 자리로 돼 있죠? 그러면 앞에 모바일 2에서 앞에 세 자리를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하겠단 말이에요. 이름 예를 들면 출력할 형태가 이름하고 그 다음 연락처인데 뭐 010 별표 나머지 1, 2, 3, 4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정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중간에 특수 문자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전체 풀 그 개인정보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경우가 있어. 그러면 select 이름은 그냥 출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모바일은 그냥 가지고 오면 되죠. 모바일. 그리고 두 번째가 모바일 2를 가지고 오는데 그렇죠? 모바일 2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이제 대체할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글자로. 면 자, 첫 번째 인수는 뭐가? 기준 문자열이니까 모바일 2. 그래서 포지션은 첫 번째 자리부터 1부터 시작한다니까 세 글자. 세 글자를 뭘로? 별표로 바꾸겠다. 그 얘기 별표로 표시. 그럼 유저 TV. 그렇죠? 우선은 이렇게 출력하고 뭐 조절할 걸 조절해 봅시다. 이렇게 출력하고. 그러면 네임하고 모바일 1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두 번째 모바일 2는 별표 3개. 이렇게 별표 3개. 별표 3개네요. 별표 3개로 표시한다. 이게 조금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모바일 1과 요거를 컨캐트 할 겁니다. 요거를 컨캐트.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출력할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되죠. 아까 뭐 컨캐트. 이 자체를 컨캐트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 자체를 두 개 다 컨캐트 해서 as 뭐 연락처 이렇게 할까요?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 원하는 형태로
이걸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선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해놓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럼 조금 아까보다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모바일에 첫 번째 세 자리면은 별표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표시하기. 그 다음에 포맷이 있네요. 포맷. 그거 있죠. 우리가 뭐 자릿수 표시하는 거. 자릿수. 그 돈, 화폐 단위, 화폐 금액 있죠. 그 표시할 때 우리 천 단위 맞았거든요. 그거 표시하기. 프라이스 곱하기 어마운트를 그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볼까요? 그 화폐 단위로 천 단위마다 쉼표 구분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니까 천 단위는 저렇게 천 해서 쉼표가 구분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뒤에 데시멀 포인트가 플레이스가 얘가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뒤에 이거 안 써가지고 잠시만요. 확인할게요. 데시멀 포인트는 소점 자릿수 찍는 거네요. 1 하면 소점 한 자리까지. 그렇죠? 데시멀 포인트 얘는 숫자고 얘가 두 번째가 뭐 소수점 자릿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자릿수. 1 하면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고 그 다음에 포맷은 기본적인 포맷의 형태는 천 자리의 쉼표로 구분하는 화폐 단위 구분하는 거.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금액을 TV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쉼표까지 구분해서 금액을 저장하면 차지한 공간이 많죠. 쓸데없이 쉼표도 같이 저장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쉼표까지 저장하려면 얘가 숫자 형태가 아닙니다. 문자 열이에요. 그렇죠? 쉼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저장할 거면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문자 열이고 자리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대로 그냥 숫자 자체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를 만약에 연산을 할 거면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숫자 형태인데 얘를 그러면 인트로 저장할 건지 아니면 베리어블 캐릭터로 저장할 건지 캐릭터로 저장할 건지는 숫자가 만약에 숫자의 숫자 형태는 데이터가 형태인데 내가 뭘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거냐면 숫자가 만약에 나중에 얘가 연산할 거면 그럼 뭐 숫자 자료형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인트나 스몰 인트나 이런 걸로 그렇죠? 연산에 필요할 거면 근데 연산 안 할 거다. 연산에 활용 안 할 거다. 그러면 베리어블 캐릭터나 그냥 캐릭터가 낫겠죠. 그러면 숫자 형태인데 연산이 필요 없는 건 전화번호는 숫자 형태지만 연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숫자로 굳이 저장할 필요. 왜냐면 숫자 인트 사용하게 되면 그 많죠? 공간이 숫자 인트가 공간이 저번에 우리가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크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숫자 10, 뭐 6, 재지도 못하는 크기가 낭비할 뿐이니까. 그래서 뭔가 연산에 사용할 거면 사칙 연산에 뭐 그런 거 사용할 거면 인트고 나머지 우편번호 그죠? 우편번호도 숫자 형태이나 우리가 우편번호를 숫자 인트로 저장하진 않아요. 얘가 연산할까? 우리가 우편번호를 가져가서 더하기 빼기 할 거 아니니까 숫자의 형태이나 그런 거는 그리고 우편번호는 뭐 자릿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캐릭터 형태, 고정 문자열 형태를 저장하면 되고 나머지 숫자 연산에 사용할 건 우리가 봅시다. 연산에 여기서 자료형에서 연산 사용할 건 플러스 이어 같은 건 있겠네요. 이어는 숫자 자료 형태로. 네 자리니까 그냥 스몰 인트나 타이니 인트로 해도 됩니다. 충분히. 타이니 인트는 128까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얘 안 되겠네. 스몰 인트로 해야 되겠네요. 타이니 인트는 그때 한 바이트니까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숫자 양수 127이라 했으니까 얘는 저장 안 되니까 스몰 인트로 해야 됩니다. 키 같은 건 키는 스몰 인트네요. 키를 저장했을 때. 음수 빼면 256짜리 저장할 수 있으니까 키가 256보다 키 큰 사람이 있을까? 어디 저기 그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 말고 일반 사용은 어쨌든 그러니까 형태 나중에 얘를 뭐 연산에 활용할 거면 숫자 자료형으로 하고 아니면 문자 자료형 되도록 공간을 쫙 차지하는 걸로 저장하는 게 낫겠죠. 근데 뭐 만약에 뭐 크게
이게 데이터가 많지가 않다. 어? 데이터가 안 많다. 원활하게 뭔가 안 이루어진다 이러면 그냥 저장하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가 저장될 데이터의 양이 많고 그 다음 접속자들이 많아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데이터 타입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 얘기하다 그랬지? 포맷하다 그랬구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지금 현재처럼 요거 있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칸에 다 저장할 것인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화번호 연락처에 하이픈이 사용자들한테 하이픈으로 표시를 하죠. 그렇죠? 하이픈으로. 그러면 그걸 하이픈 자릿수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하이픈 빼고 숫자만 저장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자릿수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력 칸에 그 회원가입 하는 칸에 보면 어디 이 회원가입을 회원가입 칸을 우리가 만들 때에 구성할 때에 본인 인증해야 돼. 간단한 거 없나? 응? 간단한 요즘 뭐지 회원가입 할라 해도 다 본인 인증을 하니까 그냥 대충 가입할 데가 없다. 일반 회원. 그 회원가입 폼 좀 볼라 했더니 이거 동의가 안 돼. 여기도 본인 인증이다. 본인 인증 안 한 데가 없네. 뭐 간단하게 쇼핑몰 좀 간단한 쇼핑몰 이런 데 없나? 하긴 쇼핑몰도 우리 결제 관련하면 본인 인증해야 되니까 요즘에 그런 데도 다 회원가입할 때 본인 인증하는 것 같은데 봅시다. 회원가입 폼이 어디 갔노? 회원가입 메뉴가 어디 갔노?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회원가입이 됩니까? 뭐 회원가입하는 메뉴가 없네. 뭐 하는 사이트인가? 쇼핑몰이네. 어이가 없네. 그거 볼라 했더니. 마음껏 해보자. 마음껏 선택하고. 나 MS 아닌데. 선택하고. 비회원 주문하기. 아니야? 여기에? 여기 있네. 전화번호 칸. 이거 찾으려고 한참 했네. 또 연락처 같은 경우에 저렇게 입력칸이 세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입력할 때 뭐 010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된 값을 사용자 입력한 값을 들고 와서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할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경우는 하이픈 입력을 안 하고 그냥 사용자들이 뭘로 숫자만 입력하니까 그 숫자 그대로 가져가서 세 개 합해가지고 뭐 테이블에 등록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말고 그냥 이 만든 사람이 귀찮아하고 연락처에서 한 칸 있지. 한 개로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용자들은 거기 하이픈을 넣는 사람이 있고 또 하이픈 안 넣는 사람도 있고 한 칸은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숫자만 입력하게 돼 있는데 한 칸 해가지고 전화번호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뭐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놔도 사람들이 잘 안 읽고 꼭 하이픈 넣어서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이픈 입력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뭐 저장 공간 그러니까 개수를 지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따라서 테이블에 등록되는 문자 데이터 타입의 문자 개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얘 어차피 전화번호니까 문자 열로 입력할 거니까 문자 개수를 입력할 때 그거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문자열 반환하는 거. 문자열의 부분을 반환하는 거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 미드가 있어요. 그러면 레프트 하면 말 그대로 왼쪽에서부터 몇 칸 있는 문자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고 라이트는 반대겠죠. 미드는 중간.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는 왼쪽 오른쪽이니까 첫 번째 인수가 스트링입니다. 해당 문자 열 그 다음 가지고 올 문자의 개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중간에서는 스타트 포지션을 지정해 줘야 되겠네요. 얘도 1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포지션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유저 테이블에 연락처가 모바일 1이 있었고, 모바일 1은 그냥 가지고 오면 되고, 얘는 뭐 가지고 올 거 없죠. 그거 그대로. 모바일 1과, 그 다음 모바일 2를 연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바일 2는 이런 형태죠. 얘는 010 이런 형태고, 모바일 2는 뭐 예를 들면 한둘셋 한둘셋 넷 이런 형태예요. 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형태는 이제 이렇게 출력합니다. 010 원래 우리가 사용자 화면에 보여주는 순서대로 111 한둘셋 넷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출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1은 그냥 출력하면 되죠. 가지고 오면 되고, 모바일 2에 첫 번째 세 자리 떼오고 뒤에 네 자리 떼오고, 그걸 세 개 다 언더바 $s로 하이픈으로 연결. 맨 마지막에. 그럼 얘는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럼 모바일 2에 첫 번째 세 자리 들고 올까요? 그러면 얘는 모바일은 1은 그냥 가지고 오면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레프트 왼쪽에서 세 자리 가지고 오면 되니까 레프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LEFT 뭐 모바일 2 EMO 모바일 2에서 뭘 세 자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네 자리는 라이트에서 네 자리 가지고 올까요? 라이트에 네 자리. 우선 얘는 또 모바일인데 오른쪽에서 네 자리 가지고 올게요. 1, 2 이번에는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4개 각각 이제 3개, 4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유저 TBM 우선은 형태가 어떤지 확인만 해보죠. 연결하는 건 좀 이따 하면 되니까. 뭐가? 모바일 21 모바일 MOBILE MOBI 각각 나눠서 이건 자꾸 MO2는 어디가? MOBIRLE 모바일이가 단어가 어렵네. MOBILE 이러면 이제 각각 그죠? 모바일 1 처음에 거는 원래 세 자리니까 따로 떼우고 그 다음에 모바일 2에서 첫 번째 세 자리 따로 떼우고 모바일 2에서 마지막 자리 네 자리 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세 개 합하면 되겠네요. 컴퓨터 언더바 WS로 이제 뭐 이 자리를 컴퓨터 언더바 해서 풀면 되지. 이걸로 풀면 됩니다. 이걸 이 자체를 컴퓨터 언더바 해서 다 풀면 되는데 뭘로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즉 뭐 연락처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연락처가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연동이 됩니다. 그게 문자 열 반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 있죠? 문자 열 대체 또는 컴퓨터 문자 열 반환은 자주 쓰이는 함수다. 이 말이에요. 자주 쓰이는 함수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반환하는 건 L 케이스와 로그가 있는데 얘는 소문자다 이 말이고 U 케이스 어퍼는 대문자다 이 얘기예요. 소문자를 대문자로 무조건 소문자로 바꾸는 거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가 있어요. 날짜와 시간. 첫 번째 now 또는 current underbar time step 또는 sysdata에 같은 결과예요. 뭐가 연, 월, 일, 시간, 분포 형식으로 반환한다. 그 얘기예요. 날짜를. 그러니까 시간 분포가 추가될 거, 그게 출력될 거면 일반적으로는 now 함수를 많이 씁니다. now.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select now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날짜와 시간을 반환해 주죠. 2024년 4월 12일
3시 23분 11초 이렇게 되네요. 현재 시간. 셀렉트 나우 이러면 현재 시간, 날짜 시간. 셀렉트가 출력이니까. 그 다음에는 커런트 데이터 또는 커런트 언더바 데이터는 연월일 형식입니다. 연월일. 그러면 우리가 요거 있죠? 유저 테이블이라든지 바이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 형식이 뭐 연월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뭐 예를 들어 유저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동일동일을 추가할 건데. 자, 입력하고 컬럼 입력하고 나서 뭘로? 맨 마지막에 날짜를 우리가 임의로 안 주고 자동으로 현재 날짜를 입력할 거면 current date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면 자동 해당 시스템의 날짜 형식으로 그냥 바로 인서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게 단땀으로 대신 오류가 나오고 이렇게 입력할까요? 그러면 그 형식으로 오늘 날짜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AAA 홍일동이 오늘 날짜 2024년 4월 12일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게 current date. 이거는 이제 인서트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날짜. 자동으로 그날을 불러와서 연월일로 입력하든지 now 하면 연월일 시간 분초 타임으로 입력하든지. 그 다음에 날짜 계산할 때 쓰이는 함수가 add 데이터가 있고 sub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add면 기준이 되는 날짜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고 sub면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수가 매개 변수가 이런 형태예요. 첫 번째는 이제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다음 인터벌 value 유닛이 있습니다. 유닛은 단위예요. 단위. day 하면 일수를 value 값으로 입력하면 되고 month 하면 월 입력하면 되고 year 하면 연도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서 30일을 더한 날짜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뭐 add date에 오늘 날짜 방금 전에 아까 current date에 인터벌 31이니까 30하고 D 하면 현재 날짜로부터 30일 이후 날짜를 구한다. 그 얘기예요. 구한다. 우리가 날짜는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월마다 일수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냥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3월 14일 뭐 더하기 4월 14일이 뭐 총 며칠인가가 더하기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 숫자 형태랑 다른 종류니까 매년 해당 날짜의 마지막 날짜 개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6월달을 5년마다 또 29일이니까 6월달 빼고는 30일 아니면 31일인데 2월달은 29일이 5년마다 오니까 5년마다 오는 29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날짜 계산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날짜를 일수를 또는 월 한다든지 년을 한다든지 이런 함수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30일 지난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줄여보면 그러면 5월 12일이네요. 오늘 4월 12일, 5월 12일. 4월 달이 30일까지 있으니까 5월 12일이 맞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뺀 날짜, 이전 날짜는 마이너스 시키면 되겠죠? 서브데이트 하면 돼요. 서브데이트. 얘가 오늘 그러면 오늘 날짜로부터 30일 이전은 서브데이트. 서브데이트는 뺀 거. 자, 그러면 오늘 날짜로부터 100일은 언제고 또 계산해 봅시다. 만약에 이건 서브다. add date 100일 하면 이제 오늘 날짜로부터 100일 되는 날짜 계산해 보면 그럼 자동적으로 add date 해주면 됩니다. 오늘 만약에 오늘부터 1일이야 했을 때 그럼 100일 되는 날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1일이면 100일 되는 날짜는 7월 21일. 이게 add date, sub date 날짜 계산. 자, 그 다음에 타임은 시간 계산이에요. 시간 단위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날짜의 형태를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캣에서 가지고 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어가 있고 만스 하면 뭐
해당 데이트 날짜에서 연도만 가지고 온다요. 그러면 once는 월, day는 1, 시간, 분, 초, 마이크로 세컨드면 밀리세컨드죠. 3분의 1초 그렇게 가지고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데이트 하면 연월일 형태로 가지고 오고 타임은 타임 형태로 가지고 오고. 그러면 오늘 날짜에 연도만 가지고 올까요? 연도, 오늘 날짜에 연도. 오늘 날짜에 연도만 출력하면 뭐 2024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얘가 유저 테이블에서 mdate가 아마 회원가입 날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회원가입 날짜에 연도만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뭐 2월 해서 뭐 mdate에 유저 테이블에 있는 mdate에서 연도만 가지고 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연도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함수 이름을 보면 알겠죠? year만 써주고 기타 타임까지. 그 다음에 데이트 디퍼런트가 있어요. 날짜 차이를 일수로 반환합니다. 날짜 차이를 일수로 반환. 그러면 이렇게요. 올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수를 반환. 셀렉트. 2024 12월 31일. 그 다음에 아까 오늘 날짜는 그냥 오늘 날짜 입력해도 되는데 아까 커런트 데이터가 있었죠? 연월일로 반환해주는 오늘 날짜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면 올해 남은 일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일수 263일 남았답니다. 263일. 벌써 한 100일이 지났네. 263일 남았습니다. 올해 남은 일수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 그게 데이트 디퍼런트 날짜의 차이를 일수로 반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유저 테이블에서 이게 가입 m데이터가 가입 날짜였어요. 현재까지 가입 날짜로부터 며칠 지났는가. 그래서 도대체 회원가입하고 나서 며칠 지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셀렉트. 자, 오늘 날짜는 이거 커런트 데이터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입 날짜가 m데이터였죠? m데이터. 그럼 유저 tbl 얘를 이름을 as 가입 일수로 반환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0은 누구야? 아까 새로 오늘 가입한 사람 있죠? 홍일동이 아까 추가한 거. 나머지는 그렇게 가입 날짜가 지났습니다. 일수로 반환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임 디퍼런트는 마찬가지로 시간 차이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시간 형태. 그 다음 day of week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 줍니다. 요일을 숫자로. 왜냐면 우리가 요일을 반환받을 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반환이 안 되죠. 반환받을 수 있는 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로 반환받아요. 그러면 요일을 숫자로 반환받는데 1에서 7까지의 숫자로 반환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이 일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7, 숫자로 7. 그렇게 반환받는다 그 얘기예요. 반환받는 게 그러면 현재 오늘 날짜는 요일이 오늘 금요일이면 뭐가 6. 그렇죠? 금요일은 6. 숫자로 6이다 이 말이. 월화수목 이렇게 반환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환받아서 숫자를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때는 금요일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아까 케이스문 그렇죠?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요일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day of year는 1년 중에 해당하는 일을 반환한다. 그 얘기예요. 1년 중에서 며칠 지났는지. 오늘 날짜가 1년 중에 며칠 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 날짜. 그러면 103일. 아까 363일 남았으니 올해가 2월달이 29일이었기 때문에 366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당 연도의 일수를 반환한다. 그 얘기 해당 연도에 며칠 지났는지. 그 다음에는 rest date가 있습니다. 해당 날짜의 마지막 날짜를 반환한다. 이 얘기예요. 해당 날짜에. 마지막 날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짜가 30일 아니면 37일이죠. 그렇죠? 근데 올해 2월달은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last day 해서 2024년 2월 1일은 마지막 날짜가 2월 29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시스템상으로. 그럼 마지막 날짜를 반환하는 게 rest.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날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YTBL의 O 데이터가 주문한 날짜예요. 지금 주문한 날짜가 2021년 5월달, 2021년 6월달, 그러니까 5월달하고 6월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Y 테이블에 2021년 5월에 주문한 내역을 다 출력해 볼까요? 5월에 주문한 내역.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셀렉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다 출력하겠습니다. Y 테이블. 자, 날짜도 비교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O 데이트죠. 데이트가 뭐 2021 0501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지? 맞죠? 0501 1부터 그 다음 O 데이트가 뭐 5월달은 5월 30일까지 5월 30일 이렇게 첫 번째는 간단하게 비교 구문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비교 구문 한번 봅시다. 날짜라서 문자열이 아니라서 입력 이렇게 되나? sorry. 외열 조건절이 빠져. 외열 부분. 있죠? 그러면 5월달에 주문한 게 5월 1일, 5월 20일, 5월 30일, 5월 20일. 날짜 비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는 O 데이터 like 우리가 처음에 썼습니다. 조건절 할 때. 뭐 2021 05로 시작하는 퍼센트. 근데 퍼센트죠? 이렇게 할까요? 2021년 05로 시작하는 거. 이게 날짜는 모르고. 그러면 이게 5월달이 될 수가 있겠죠? 5월 때 주문한대요. 그럼 똑같고. 세 번째는 항상 시작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날짜는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 치면 이럴 때 뭐 last day 만약에 마지막 날짜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해당 날짜의 마지막 날짜보다 큰 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같습니다. 결과가 이게 다 어떤 방식으로든 쓰든지 지금처럼 딱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날짜가 어떤 날짜로 변경될지가 몰라요. 지금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이걸 바로 활용하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검색할 게 5월달인지 6월달인지 7월달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날짜는 원래 1일부터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마지막 날짜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할 경우는 해당 월의 마지막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방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식. 얘는 5% 이러면 5로 시작하는 건 다 하겠다 이 말이니까. 세 개 다 같은 결과니까 세 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월달이면 모르죠. 2월달이면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요. 5년마다 한 번씩 2월이 29일인데 내가 그걸 알고 우리가 보통 그걸 인식하면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또 달력 찾아봐야 되잖아. 그러면 뭐 그냥 레스트 데이 해서 함수를 이용하면 시스템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레스트 데이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중복되는 날짜가 있나? 20일, 5월 1일, 6월 20일. 중복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하고 넘어가세요. 날짜별로, 이제, 날짜별로, 합계금액, 날짜 출력. 날짜와 합계금액 출력해 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회계 통계 하다 보면 날짜별로 합계금액 구할 수도 있죠? 그다음 올 1별로 얼마나 주문이 돼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셀렉트, 데이트, 그 다음에, sum, price 곱하기 AM 우유 from by table 조건은 없고 group by GROUP 뭐가 날짜별로 그래서 날짜와 학교 금액을 확인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날짜별로 학교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 원래 로우는 12개인데 11개인 거 보니까 한 개만 날짜가 중복되는 게 있나 보네요. 하나는 여기에 5월달에 조건 5월에 주문한 날짜별로 합계 금액을 구한다. 그럼 뭐 그죠? 그 데이트가 간단한 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 like 5월달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5월달에 주문한 금액을 날짜별로 하면 그죠? 5월 1일, 20일, 28일, 5월 30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5월달에 주문한 내역 중 날짜별로 이걸 해볼까요? 월별 주문 합계 금액인데 뭔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월별 합계 금액 오케이. 원래 이런 게 보통 쓰이니까 월별 합계 금액을 주의하시오. 월하고 자 아까 월 가지고 오는 게 있었습니다. 월 가지고 오는 거 뭐 month th 그렇죠? month 이런 이래서 월만 가져와요. month 합계 금액 얘는 필요 없고 그럼 그룹 A도 마찬가지로 month or dat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월별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처음 들어보는 걸 몰라요. 순간한 거라서. 이러면 되겠죠. 이론상으로는 월별 합계금액. 연도에서 월만 가지고 와서 그걸 그룹바이 시키고 해당 월별 합계금액. 안 되나? 안 되면 실행해보세요. 되네요. 5월달에는 총 합계금액 1,320원. 6월달에는 총 합계금액 2,180원. 아까 5월달 요거 있었죠? 요거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200원에 1,200원에 120원, 1,320원 맞네요. 그죠? 아까 여기 5월달에 총 합계금액 요거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월별 합계금액, 5월달 합계금액 되네요. 이게 맞으면 나머지도 많겠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쇼핑몰에 전체 매출을 확인할 때 월별 또는 연도별 그렇죠? 일별 이렇게 확인하겠죠? 그러면 뭐 월별
연도별 그룹 바이 시키면 됩니다. 계획금액 확인해봐야 되니까 매출 현황을 볼 때 이걸 쓰이니까. 그래서 날짜와 그 다음에 그룹 바이와 같이 활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특정 연도에 대한 날짜를 반환한다. 특정 연도 1년 값에 대한 날짜를 반환한다. 그래서 뭐 1, 연도에서 자,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가지고 요.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을 가지고 있겠죠. 2024년에서 100일 지난 날짜를 가지고 온다. 그 얘기예요. 그걸 뭐 년, 월, 일로 반환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봅시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 100일 된 날짜는 2024년 4월 9일. 지난 며칠 안 됐네요. 4월 9일. 오늘이 103일이었으니까 4월 9일 맞습니다. 쓰이지는 않고. 아까 우리가 날짜는 프런트 비교하는 거 있었죠. 날짜 차이 일반적으로 날짜 차이하고 아까 last underbar day 마지막 날짜 그 다음 년, 월, 일 요거 가지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자 날짜 관련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